경매 물건 사례 권리 분석. 자, 먼저 여러분 김포시 경매 물건으로 가봅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국리에 나와 있는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호수. 이 호수하고 동호수는 또 개인정보 때문에 어쨌거나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법원하고 사건번호 치면 잘 나오겠죠, 여러분. 자, 34평형 8억 원짜리인데 3억 9,200은 일단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용이 25, 대지권이 16이니까 아파트도 좀 상당히 널널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고요. 자, 2008년산이니까 14년. 괜찮죠? 14층 중에 5층. 괜찮다. 전용 25. 대지권이 전용의 반절 넘어가니까 좋다. 두 번 유찰돼서 3억 9,200.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 중소기업은행. 특별한 건 없고, 체납관리비가 139만 원. 원칙적으로 3년치 공용부만 원래 떠안는 건데, 저 같으면은 요걸 다 낸다는 전제하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가서 정보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 이제 지하철이 없는데 김포 골드 고촌역에서 요 정도면은 뭐 도보로 한 10분 어바웃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자,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넘으면 여러분 바로 여기가 이제 강서구예요. 서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 오늘 이제 권리분석까지만 하는 거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이 7일 안에 남았을 때부터만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요게 이제 옛날에 처음 신건 한 번 유찰될 때, 두 번 유찰될 때 이미 이제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놓은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매각물건 명세서는 거의 변동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입찰이다. 그러면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수 있다.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 매각길인데 그러면 새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수 없다. 아시겠죠? 예,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일주일 남았을 때부터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것만 좀 설명해 볼게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법원이 부천지원인 거니까. 사건 번호, 매각물건 명세서. 사건이 두 개나 있네요. 그죠? 하나의 이 아파트에 경매가 2건 신청됐나 봐요. 하나, 둘, 2개. 그 다음에 뭐 이건 중복경매니까 2개 이상 들어오면 중복경매 또는 이중경매. 뭐 날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건번호 1번. 그 다음에 이제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현직 법원 공무원 한 5급 정도. 자, 최선순위 설정.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예요. 말소기준 권리를 법원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3월 30일 근저당권이야. 배당 요구 종기일은 이미 지나갔죠? 지금에 와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임차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떠하는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떠하는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없고. 커멘트가 없으니까 낙찰자가 특별히 문제 없다. 그러니까 법원은 야, 권리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 그럼 너희들 현장 가서 시세 분석,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잘 해가지고 물건 잘 보고 적절한 가격에 입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 자, 다음은 서울 동작구 경매 물건으로 갑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역 롯데캐슬파크에 15억인데 7억 6,800. 3번 유찰됐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이 18이니까 24평형. 대지권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새 아파트예요. 21년 산인 거니까. 1년밖에 안 됐다. 20층 중에 3층. 괜찮죠? 말소기준권리 OK저축은행. 그 다음에 특별히 임차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7호선 상도역. 도보 한 5분 거리. 대단지 아파트. 나쁘지 않고 1군 브랜드. 말소기준권리. 특별히 커멘트 임차인은 없으니까 떠안을 것은 없다. 비고란. 대지권 미등기지만 소유자가 대지권 사용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매각 가격에는 감정평가되었다. 문제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없다. 너희들은 현장 가서 물건 제대로 보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커멘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창원시 경매 물건으로 갑니다. 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상남동에 32평형 4억 천인데 2번 떨어진 2억 6,500원. 일단은 뭐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장 가서 체크. 94년산 30년 좀 오래되었다. 이제 재건축해야 되나 보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할 것 같지는 않고 25층 중에 8층 좋다. 전용 25 좋은데 대지권이 좀 부족하네요, 그죠? 대지권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럼 나중에 재건축할 때 약간 좀 불편하죠, 여러분.
땅 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문제 없는 것 같다. 자, 위치는 창원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창원역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원역. 창원중앙역도 있는 것 같고요. 창원대학교, 창원지방법원. 뭐 위치는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창원시청. 아, 창원에 또 롯데백화점도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하나 정리하고. 자, 우리는 어쨌거나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떠나는 임차인 없네. 특별히 커멘트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대지권이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예요. 뭐 마국만 하더라도 옛날에 뭐 논밭, 논밭, 이런 거 이제 SH공사가 싹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자, 아파트에서 이제 33평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용면 이제 84제곱미터 건물 대지권 뭐 이를테면 만분의 뭐 20 해가지고 5억 분양 건물 새로 짓고 보존 등기할 때 요건 됐는데 아직까지 지적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럼 대지권 미등기 집합 건물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지권이 감정평가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지권이 감정평가 없이 그냥 건물만 감정평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데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 대지권 감정평가되었기 되는 것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낙찰자가 낙찰 받고 대지권도 취득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강남구 경매물건입니다. 자, 강남구 경매물건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현대아파트입니다. 36평형 17억짜리인데 두 번 떨어서 11억. 일단은 전용 25에 대지권 13이니까 일단 강남이니까 새 거든 헌 거든 좋아 보인다. 95년산 좀 됐죠? 5층 중에 3층 괜찮다. 25 좋고 양호.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2018년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유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전입신고가 93년도. 근데 하필이면 확정일자가 2021년도. 좀 느리죠? 경매에 들어가기 임박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어요. 보증금 6억.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건 일단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우선면제권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냐면 전입신고 됐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2021년 4월 27일 날 낮에 우선면제권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거 이번에 가령 뭐 한 12억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치면 12억에 4억 8천. 물론 이제 원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3억 7,500, 1억 2천, 4,500. 쭉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모 씨가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낙찰자는 플러스 알파 추가로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뭐 느낌적으로는 약간 좀 가장 임차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캠코가 알 수 있을까 또는 전 소유자가 알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아주 오래됐고 확정일자를 최근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쉬움.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진짜라고 치고 확인해서 못 받는 금액은 추가로 떠안는다. 왜? 선순위 임차인인 거니까. 그거 하나 정리하고요. 자, 이 아파트는 3호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은 한 12, 3분 걸릴 것 같습니다. 12, 3분. 학군과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은 거니까. 자, 어쨌거나 말소기준 권리, 선순위 임차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도 했는데 아쉬운 것은 확정일자가 느리다. 6억 원. 그래서 요 유모 씨에 대한 컨디션 제대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 씨의 6억 원이 앞서 있는 뭐 4억 8천, 2천, 뭐 7,500, 1억 2천 다 하고 내가 이번에 12억에 받으면 얘도 다 받는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6억 원 중에 못 받는 금액이 생긴다면 내가 추가로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일부 좀 제한될 수도 있다. 은행에서 잘 안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사전에 금융기관의 대출도 한번 체크해 보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하남시 경매물건입니다. 하남시 망월동의 아파트. 하남시는 관할법인이 성남지원이고요. 30평형. 10억인데 두 번 떨어진 5억 1,900원 일단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2015년산 8년차 괜찮죠? 29층 중에 10층 좋고
22 좋고, 대지권 좋고.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네, 특별히 떠안을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미사역, 강일역. 도보로는 곧바로 가기 좀 약간 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한 15분에서 20분? 그런 아파트촌은 상당히 좀 쾌적해 보인다. 좋아 보입니다. 자, 매각문구 명세서 항상 말소기준 권리구나. 떠하는 임차인이 없다는 거구나. 커멘트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같은 관할 법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서초구에 아파트가 1, 2, 3이 있다. A라는 사람이. 설춘환이가 A라는 사람한테 한 개를 받아서 요 세 개를 몽땅 경매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면 이 세 개의 사건은 모두 끝나야만 명도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이 끝나야만 배당받고 명도할 수 있다. 다만 중간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은 낙찰받고 돈 내고 명도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분배당은 배당 금액을 안분해서 나누라고 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에 가압류가 뭐 이를테면 2억 있고 근저당권이 2억 있는데 배당할 금액이 만약에 2억 원밖에 없다. 배당할 금액이 2억 원인데 가압류 2억, 근저당권이 2억 있다. 원래 물건이 우선하지만 우리 법은 가압류가 앞에 있으면 물건하고 안분 배당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당할 금액 2억 나눠 가지라고 하는 건데 금액 대비. 예, 근데 2억, 2억이니까 가압류가 받는 금액은 2억 곱하기 가압류 2억 나누기 4억. 그래서 1억, 1억 이렇게 배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가압류가 3억이고 근저당권이 2억이다. 예, 그러면 3분의 5. 그러니까 가압류가 좀 더 많이 받고 근저당권이 조금 덜 받는 이런 부분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충주시로 갑니다. 자, 충주시 7금동 24평형 1억 6,500 1억 18, 10 괜찮죠? 96년산 좀 오래됐지만 15층에 13층 좋고 18 좋고 반절 넘어가니까 괜찮다. 말소기준 권리 낙찰된 다 없어질 것 같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자, 위치는 여기인데 제가 잘 모르니까 충주역에서 그죠? 충주시청에서 터미널에서 그러면 뭐 위치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위치는 충주에서는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권리 분석은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게 없고 떠안을 게 없다. 광진구로 갑니다. 광진구가 경매 물건이 거의 없더라고요. 광진구가. 네.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파트 1억 2,200인데 3번 유찰돼서 6,200만 원. 다만 요거는 여러분 지분 경매예요. 3분의 1인가 2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쨌거나 전용이 15, 대지권 2.87. 중요한 건 어쨌거나 특별히 떠날 게 없어요. 광진구의 압류, 말소기준 권리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 타 공유자가 한 번에 한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대지권 미등기지만 감정평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 5호선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 뭐 위치는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자,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2일자 압류가 특별히 문제없고 요거는 지분 매각이다. 그래서 타 공유자가 공유자 우수매수 한 번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잠시 한번 설명할게요. 대지권 미등기지만 어쨌거나 감정평가되었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유자 우선 매수 한 번만 확인하고 갑니다. 자, 아파트가 있는데 A, B 2분의 1씩 그러면 A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 1억이 나왔는데 9번 떨어져서 5천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B가 한 번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갔는데 최저가 5천. 5천. 예,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낙찰이 6,500이 됐다. 공유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개찰하는 거 보고 있다가 6,500에 설춘환이가 낙찰됐다. 그러면 공유자가 손들고 제가
이 금액에 낙찰을 받겠다. 예, 그러면 공유자라고 한다면 한 번에 한해서 무조건 우선권을 주고 실제로 낙찰받은 사람은 포기하거나 차순위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이 최저가 1억 원인데 유찰됐다. 예, 그래도 나는 공유자 웃으면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손 들고 공유자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억에 낙찰받는 거예요. 1억에 낙찰받는 거다. 유찰됐으니까 1억에 낙찰받는 건데 만약에 나중에 잔금을 안 냈다? 그럼 다시 1억에 나왔다? 더 이상 공유자 우선 매수는 없다. 한 번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또 주식으로도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경매로도 돈 많이 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